네, 지난 시간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랑요, 주기율표 기억나시나요? 주기율표 했었는데요. 주기율표를 알아두면요,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쉬워지니까 혹시나 안 들은 학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요, 앞에 거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지금 다룰 건 이제 주기율표가 아니고요, 원소기호입니다. 대체 원소기호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나요? 라는 건데요. 원소기호를 이제 사용한 건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요, 원소라는 느낌보다는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거라고 해서요,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요런 모양. 어디서 본 것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원소기호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요걸 뭘로 사용했냐면 구리로 사용을 했어요. 구리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원소기호를 사용한 건 언제 사용했냐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너무 많이 나오죠, 이 사람요. 뭐 도덕 시간에도 나오고요. 과학 시간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사원소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원소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질을 이루는 것은요. 물, 불, 공기, 흙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물질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입니다. 이 사원소설과 대립을 이룬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에요. 입자설. 그래서 이 두 개가요. 이제 대립을 이루게 되는데 물론 그 시대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겼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이론이 사장되었다가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되면서 입자설, 이때 입자를 바로 우리가 아톰, 원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를 적절히 이용하면요. 물질을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이후에 누가요? 약 BC 4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자그마치 17세기까지입니다. 바로 연금술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금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길 물, 불, 공기, 흙을 적절히 이용하면 금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요. 그 집안의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문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술사들 결국은 금 만들 거 실패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사들이요. 목숨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 바로 연구노트예요. 왜냐면 우리 집안에서 연구했던 거 물론 실패했지만 이걸 갖다가 다른 연금술사들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실패한 거 빼고 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이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구 노트를 갖다가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시대에 캡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경찰들이 뭐 출동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노트를 도난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난당하더라도 못 사용하게 하면 돼요. 바로 암호화시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뭐를 하냐면요. 각 가문들마다 사용하고 있는 원소의 기호들이요. 다 틀렸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황과 철을 갖다가 가열을 하면 실패한다. 금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1번 가문에서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더하기 이렇게 하고요. 가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요. 실패 이렇게 적을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가문만 알아보겠죠. 근데 어떤 가문은 똑같은 실험이지만요. 이렇게 쓰고요. 예를 들어서요. 얘입니다. 얘. 이렇게도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못 알아보겠죠. 하지만 최초의 뭐를 얘기한 겁니까? 원소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이요. 그림을 가지고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연금술사들 이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돌턴이 나옵니다. 이 돌턴이요. 약 18세기에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자는 원자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자설이 나오면서 이 원자설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좀 아쉽게도 안 나오는데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종류는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는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제가 좀 다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원자는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림 이해되죠? 제가 너무 간략하게 그렸나요? 그리고 어떠한 화합물을 이룰 때는요, 물질을 만들 때란 얘기예요. 때는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 한 비율로 결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사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암호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공용으로 하면 되는데 이 돌토는요. 원자는 동그란 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원자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표시를 하는데 원자는 동그란 공과 같으니까 공에다가 표시합시다 이래요. 다 공에다가 표시하자 이래요. 예를 들면요. 얘가 뭐냐면요. 금을 얘기합니다. 얘가 은이에요. 철이고요. 이렇게 표시하자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그림이죠. 결국은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전에 있었던 원소들은 보통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고 뭐 로마어도 있었어요. 로마어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영어라든지 독일어로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앞단어를 따자 이거예요. 앞단어. 이니셜. 앞단어를 따서 쓰되 근데 알파벳은 개수가 얼마 안 되죠. 원소는 118가지인데요. 그래서 앞단어를 따서 쓰되 똑같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하자? 두 번째가 아니에요. 중간 글자 중에서 아무거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단 소문자로 쓰자 이거예요. 앞단어는 대문자. 중간 글자부터는 소문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질소입니다. 질소는요. 나이트로젠이에요. 그러면 앞단어 쓰면 N이죠. 자, 네온입니다. 네온이에요. 얘도 N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 질소가 먼저 발견이 되었으니까 얘는 쓰는데 네온은요. N 다음에 있는 글씨 중에서 아무거나 택하는데 사람들이 이 쓰자 이거예요. 단 두 번째 것부터는 소문자로요. 이렇게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만국 공통어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제 분자를 나타내는데요. 즉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분자를 표현한 걸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3H2O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 뒤에 거, 요게 물이죠. 얘가 총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다는 얘기. 그럼 이건 다시 쓰면요. 이 얘기입니다. H2O, H2O, H2O. 이때 요것만 이제 볼게요. 이때 앞 뒤에 있는 숫자 2는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소문자로 쓰나요? 아래 첨자로 쓰나요? 안 돼요. 그럼 다 써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애매하죠. 지금 H가 3개, 뭐 O가 2개 애매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분자를 나타낼 때는요. 개수를 나타낼 때는 아래 첨자를 씁니다. 하나의 분자 내에서예요. 분자 내에서 개수를 나타낼 때 아래 첨자를 씁니다. 그래서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수소가 H가 수소였어요.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1개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H2O2 이게 뭔데요? 이게 과산화수소라는 겁니다. 과산화수소인데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2는 얘를 의미하고요. 요 2는 산소를 의미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H가 2개, O가 2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분자를 뭘로 나타냅니까? 바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는요, 지금처럼 분자식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팁입니다. 뭐 별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모두 지우고요. 자, 읽는 법이에요. 읽는 법. 읽는 법은요, 나중에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이온을 읽을 때도 나오는데요. 얘를 읽을 때는요, H2O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우리말로 읽을 때는요, 뒤에서 읽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산소. 자, 숫자는 뺍니다. 그 다음 뭐죠? 수소. 그럼 산소, 수소네요. 그런데 산소, 수소 하니까 산소 따로, 수소 따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라는 단어 대신에요, 뭐를 쓰냐면 화를 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산화, 수소 이래 되는 거예요. 물의 정식 명칭은 산화수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도 산화수소네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죠? 얘에 비해서요,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죠. 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마늘, 화, 산, 화, 수, 소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자, 얘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했어요.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아니라고 했죠? 소라는 단어 대신에 화. 그건 뭐요? 염화, 나트륨. 이제 이해되시나요? 읽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자, 요거 볼게요. 이거 뭘까요? S요. 황이에요. 그럼 뭘까요? 황, 수소. 황수소. 소라는 단어가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소가 없을 때는요, 그냥 화를 붙이세요. 그럼 뭐요? 황, 화, 수소.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 법 조금 쉽죠? 뒤에서부터 읽어요. 뒤에서부터. 우리 영어로 읽을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읽는데요. 영어로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좀 이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